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땐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빌리 아일리시의 빌리 보사노바 애매한 언니들 13회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저는 애매한 언니들 진행하는 장수정이고요. 또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책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김민희 번역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게스트 분 소개해야죠. 네, 지금 앞에 계신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책 만드는 양선화라고 하고요. 지금은 지약사라는 회사의 북트리거라는 브랜드에서 청소년 성인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북이라는 이름으로도 부캐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둘 다 사실 책 만드는 자지만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가. 근데 오늘은 북트리거 자로 양선화로 왔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헬북이라는 이름으로도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양선화라는 또 본캐로도 출연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헝거 모임에서 함께 했던 방송들에도 몇 번 나오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된 그리고 터지다라는 책의 편집자시기도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과 되게 연관이 많으시다. 네. 그 부캐 본캐 얘기하셨는데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네. 약간 정체성을 어떻게 좀 다르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 사실은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캐 이런 거를 부캐라고 안 하고 숨겼어요. 그러니까 다들 친한 사람은 아는데 공식적으로는 양선화 이꼴 헬북 이런 걸 얘기를 안 했고 안 올렸었어요. 네. 근데 제가 4월에 공저자로 참여한 책이 한 권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목이 책에 대한 책. 네. 예. 근데 저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 네네. 저자가 8명인가 이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제가. 네. 그 책이 신기하게, 그러니까 서평 집에 대한, 그러니까 책에 대한 책 서평을 모은 책인데 저한테 올 때 헬북 이름으로 청탁이 왔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헬북의 책을 읽으신 거예요. 제가 헬북으로 미래가 물었다 지금 잠깐 시간 되냐고라는 독립서적을 이제 출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혼자.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헬북으로 청탁을 딱 주셔가지고 처음이었죠. 청탁이 그러니까 단행본에 청탁이 온 게 처음이어서 근데 고민을 하다가 양선화로 실었습니다.
헬북이 아니라. 네네. 대신 양선화라고 하면서 저자 소개에다가 헬북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나름대로는 공표? 약간 출사표처럼. 네. 그래서 사실 다 아는 거지만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도 양선화 있고 헬북 저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독립해서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지만 네. 그게 되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그쵸. 해서 언제 독립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회사에서 책을 만들면서 동시에 헬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책으로.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고 네. 정체성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일단은 그냥 회사 관련 일은 거의 양선화. 이고 나머지 제가 진짜 회사 안에서 할 수 없는 거 회사에서 낼 수 없는 책 이런 거에 참여할 때는 헬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같지만 조금 다른 네. 작업을 하시는 정체성으로 헬북 그리고 양선화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최근에 그걸 좀 느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밝히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또 이제 편집자로서 책도 계속 만드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또 책을 좀 많이 만드셨죠. 많은 책을 또 만들어 오셨죠. 그래서 어떤 책을 또 그동안 만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2008년에 출판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책을 만들었다 보니 회사는 많이 그만뒀지만 책 만드는 거는 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제목만 되면 다 아실 만한 책을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데 없어요. 방금 그리고 터지다 뭐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꼽기보다도 올해 만든 책들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올해 만든 책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회사에서 만든 책들은 주로 제가 제목을 딱 얘기해 볼게요. 수학을 포기하려는 너에게 라는 청소년 수학책을 했고 1월에 네. 그다음에 진격의 물리학 이라는 성인 물리학 책을 또 했고요. 네. 그다음에 30세기 소년 소녀. 근데 이것도 물리학 청소년 소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로 파주에서 인쇄 감리를 하고 온 책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패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책이 또 청소년 수학 책이에요. 제목이 Mess Be With You. Poss Be With You를 제가 이게 될까 하고 이제 던졌는데 이제 그냥 오케이,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차피 안 팔릴 건데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Mess Be With You.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회사에서 만든 책들은 다 수학 과학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뭐 문과 아니신가요? 완전 문과고 솔직히 이과는 약간 이과 바보인데 그 생각도 약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일단은 동경이 좀 있었고 제가 잘 아는 책을 지겨워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좋다. 재밌다. 이게 진짜 모르던 얘기죠. 수학이랑 물리학. 뭐야. 뭐 약간. 근데 이거를 스스로 다 제가 기획해서 한 책들이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판매가 저조한가요? 네. 판매가 저조하지만 그래도 되게 쓸모 있는 책들이고 재미있습니다. 네. 뭐 우리 애매한 언니들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책을 좋아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양선화 선생님 양선화님이 또 편집하신 책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두고 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할 책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죠. 더 5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 책은 이제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작년 1월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잭 모모라고 불리는 되게 유명한 살인범이 있죠. 네. 네,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잭이라고 불리지는 건데 이 잭한테 살해당한 5 여자의 인생을 추적한 논픽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희생자들의 삶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제목도 잭 어쩌고가 아니라 더 5. 그러니까 5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5명.
그리고 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주요하게 나오는데 이름이 폴리, 애니, 엘리자베스, 케이트, 메리 제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태어난 시기부터 추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 이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의 탄생부터 그래서 추적을 해요. 그래서 삶 전체를 추적하고 죽는 순간 바로 그 직전까지 목격되었거나 조사된 바로 직전까지 추적을 하는 논픽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건 간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다들 뭐 장단점은 있으나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이 삶이 녹록지는 않았으나 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남과 더불어 살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범죄자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누구나 누려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태어났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존엄, 죽음에 대한 라고 한다면 근데 이 여자들은 그걸 완전히 송두리째 100여 년 동안 빼앗긴 사람들인 거죠. 그걸 돌려주기 위해 책을 썼다라고 저자는 말하고요. 그래서 분야로 치면은 뭐 페미니즘, 여성학에 들어가 있는데 딱 맞는 분야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순위는 영국사에서 순위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영국사 책으로도 저희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네요. 네네. 맞아요. 일단 이렇게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더 파이브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고요. 저도 읽으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생활사 같기도 하고 역사서 같기도 하면서 또 정말 저도 사실 잭이라는 살인자에 대해서만 알았지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들의 족적을 좀 따라가는 그런 식의 책이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는다는 말이 맞나요? 어쨌든 재밌죠. 되게 잘 읽었어요. 네네. 재미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또 좋아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신청곡 저희가 듣고 있죠. 게스트분들의 신청곡 듣고 올 건데요. 첫 곡 어떤 곡 듣고 싶으신가요? 이 아이의 한숨? 네. 모르겠어요. 솔직히 평소에 자주 듣는 곡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얘기하면서 약간 뭔가 애도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애도와 위로 네. 좀 따뜻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양선아 선생님 신청곡입니다. 이 아이의 한숨 듣고 올게요.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네, 이 아이의 한숨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좀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출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포인트나 계기가 있는지. 저도 사실 이게 내 눈에 확 들어와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제가 계약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책 판권에도 보면 책임 편집 기획에도 제 이름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아무튼 계약은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전에 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했을 때 이미 계약되어 있는 책들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저랑 관계가 없는 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건너다 보는데
누가 봐도 우리 회사의 북트리거의 다른 출간 목록들하고 되게 결이 다른 책이 하나가 혼자 생뚱맞게 끼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리고 오랫동안 원고도 안 들어오고 역자 선생님이 잘 이렇게 원고를 안 주시고 늦어지고 있고 근데 뭐 딱히 이걸 누가 막 빨리 내야겠다 생각도 안 하니까 재촉도 안 하고 약간 이런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일단은 굉장히 두껍고 거기다가 이제 500쪽 가깝고 외서에다가 역사서에다가 그러니까 부속이란 거는 뭐 참고문헌 색인 이런 것들 이런 게 많아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편집 난이도가 높은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냥 사실 신입이나 뭐 이렇게 연차가 낮은 분들한테 맡길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적임자가 당시에 딱히 없었어서 맡았던 분이 뭐 퇴사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책이죠.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대박인 거죠. 하다 보니까 이거 인생 책이다. 너무 인생 책이다. 이게 나한테 오다니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우연히 그냥 얻어 걸렸다. 저한테 온. 네.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연이. 네. 그러면 만드는 과정에서 좀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걸렸다고도 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것들 좀 기억나세요? 사실 이 책은 역자가 옴기니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데 오윤성 선생님이라는 분이고요. 네. 그냥 이제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번역을 잘하세요.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약간 물론 제가 작업해본 분들 중에서는 물론이고 뭐 번역서를 많이 읽어봤지만 이분처럼 글을 맞아. 네, 진짜 잘하세요. 저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번역을 너무 잘하셨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 하나만 읽어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희랑 책을 한 3권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종류가 다른 책을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30대 후반, 40대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 논픽션 작가의 목소리를 번역으로 이제 완벽하게 재현을 하시는데 또 어떤 책은 진짜 완전히 중년의 백인의 남자. 그 사람의 목소리도 또 완벽하게 그쪽으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 되게 놀라운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이 원래 잘하는 분들이 그렇죠. 원고를 받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걸 누군가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이걸 역자를 들려줘야겠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더파이브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지금 원고가 없어가지고 진짜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마다 한 챕터씩 받았어요. 이게 이제 5챕터면 주마다 조금씩. 그래서 마치 역자와 나의 둘만의 연재를 주고받은 진짜 그런 것처럼 그게 또 추억이기도 한데 지금은. 근데 기분이 안 나빴던 거는 그러니까 좀 지치긴 했지만 하나가 들어오고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 챕터만 읽었는데 좋을 수가 있나? 그리고 사실 좀 걱정했던 게 이 책이 5 희생자라고는 하지만 그냥 읽기 전에는 그냥 살인범한테 돌아가신 얘긴데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한 챕터는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다음 챕터가 뭐가 좋을까? 다른 얘기가 있을까? 당시에 살았던 여자들이고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조차도.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 2번째 읽었더니 또 다르고 3번째 여자가 왔는데 또 다르고 4번째 다르고 5번째 점점 이게 감동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대단한 책이다. 그래서 역자도 그렇게 생각했고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챕터를 주마다 하나씩 받았던 기억. 그리고 이 역자분이 역자 이제 원고 넘기고 마지막에 저자교처럼 역자교도 보거든요. 네네네.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분 역자교도 꽤 오래 보셨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그것도 조금씩 주셨어요. 몇 장씩. 아 진짜? 일요일에 지약사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시고 진짜로. 아 진짜. 예. 제가 그래서 그걸 조금씩 받아다가 마감을 하고 그때는 좀 빨리 내야 했나 봐요. 지금은 사실 저는 거의 추가 근무를 안 하는데 그때는 휴일에 진짜 일요일에 받아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데도 역자를 보면은 결과물을 보면은 미워할 수가 없는. 진짜.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읽는데 너무 이 번역이 엄청 좋구나. 저는 뭐 영어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런 걸 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모르듯이 읽히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생생한 느낌. 번역서가 아닌 것 같은. 그쵸, 맞아요. 네, 그런 그냥 느낌. 원래 한국말로 쓰여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근데 되게 좋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아마 읽으시면 이게 번역서라는 느낌 읽는 분들도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영국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추천사도 유명하신 분들이 해주셨는데 좀 에피소드도 있나요? 이것도? 네. 추천사를 읽어드릴까요? 네네, 읽어주세요. 네. 두 분한테 받았는데 강화길 소설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책을 기다려왔다. 이건 잭 더 리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화이트채플에 숨어 살던 비겁한 살인마의 기록이 아니다. 이 책은 삶을 제대로 살 기회,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노력했던 5사람의 이야기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 삶이 있었다. 그들이 꿈꾸던 일상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 애쓰고 견디며 온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고 다음 날을 기대하며 잠드는 밤. 그 밤은 선물이어야만 했다. 그 선물을 꿈꾸던 사람들. 이제 잭 더 리퍼 대신 이 5명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권기면영 여성학 연구자의 추천사는 이렇습니다. 사실 훨씬 길어요. 되게 길게 써주셨는데 여기서는 좀 짧게 인용을 하면 아무도 잭 더 리퍼가 누군지 몰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잭 더 리퍼는 더 유명해졌다. 희생자의 심정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식으로 희생자들이 완전히 잊혔을까? 이들이 매춘부라고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살인범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불쾌한 매혹으로부터 독자를 구해낸다. 지적 자극과 윤리적 반성 그리고 읽는 재미를 모두 잡은 대단한 책이다. 맞아요. 추천사만 읽는데 지금 다시 소름이 막 돋는데. 감동이. 네. 이게 네. 저는 사실 추천사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집자로서. 왜냐면 일단 마케팅이 된 지 오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사가 진짜 이 책을 읽고 누가 추천사 써주는 이런 건 아닌 거는 이제 독자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제 유명인의 말을 사실은 돈을 주고 사서 실는 거죠. 광고보다 이게 싸게 먹히니까. 그리고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페미니즘 책에서는 특히나 이런 어떤 이쪽에서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작용을 하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광고를 좀 싸게 산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시니컬한가?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추천사를 굳이 추천사에 매달리는 것도 너무 싫고 좀 자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럴 책도 별로 없었지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책은 제가 먼저 추천사를 받아야겠다고 그래요? 회사에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안 받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할 도리를 다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책이 사실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데. 왜냐면 페미니즘 책을 그쵸. 그러니까 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쵸. 어쩌다 페미니즘 책이 있지만 이런 걸 잘 내고 잘 팔 수 있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부족한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이 책이 제가 볼 땐 너무 대작이. 맞아요. 네. 지금도 되게 미안해요. 책에게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추천사라도 또 광고도 많이 안 해줄 텐데 그러면 추천사라도 꼭 받아야 된다. 해서 제가 고른 분들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권기명 선생님은
여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첫째로 떠올랐고 강화길 근데 네. 권기명영 선생님이 추천사를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맞아요. 네. 그리고 페미니즘 책은 뭐 거의 이제 그냥 거쳐가는 어떤 그쵸, 관문이라서 그리고 그럼에도 안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거고. 맞아요. 근데 선생님도 감동을 하셨는지 제가 300자를 요구했는데 3배를 써서 주셨어요. 900자. 900자 네. 맞죠? 예, 막 3배를 써서 왜냐면 짧게 쓸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러네요. 그 글은 있나요 여기에? 책에? 없죠 따로. 책 안에 넣었습니다. 왜냐면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아 그렇군요. 예, 앞쪽에 어딘가에 이제 넣었고요. 아 네. 강하길 소설가는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미스터리한 소설을 쓰시는데 그게 이제 항상 여성의 어떤 공포와 맞닿아 있는 이런 서스펜스를 쓰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소설가의 이건 사실 소설책은 아니지만 소설가의 그 추천사를 넣고 싶었던 이유가 이 굉장히 문학성이 뛰어난 책이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루포가 뭐 루포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럴 수 있나 싶게 굉장히 문학성 그러면서 그렇다고 범죄를 미화하는 게 절대 아니고 윤리성도 갖고 있는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학 쪽에도 추천사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천사는 사실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비용이 다 다릅니다. 출판사마다. 아 그렇군요. 상황마다. 어떤 출판사는 뭐 얼마를 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출판사는 얼마를 줘도 안 하시기도 하고 사실은 책이 좋아야 하세요. 아, 예. 책이 아무리 그러니까 돈을 뭐 많이 줘도 예, 자기가 이제 그리고 아무리 다들 시간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시간이 없어도 이 책이 좋으면 무조건 쓰려고 하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무조건 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쓰시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예. 강하길 작가는 자기 너무 바쁜데 하지만 이런 책을 기다렸기 때문에 잭 더 리퍼 얘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시면서 써주셨고 제가 그리고 정말 안 하던 짓 추천사 받으려고 그냥 메일만 쓴 게 아니고 메일도 기나 길게 썼지만 PPT를 만들었어요. 무슨 PPT로 네, 진짜 회사에서 아무도 안 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PPT를 막 약간 예고편처럼 더5 예고편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나름 제 수준에서는 열심히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되게 양선아 편집자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어려운 일이죠. 정말 훌륭하고 꼭 우리가 읽어야 될 책. 그리고 읽으면 정말 그 권기면영 선생님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어주신 부분에서 지적 자극과 윤리적 반성 그리고 읽는 재미를 모두 잡은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이 말이 되게 맞다고 저는. 그러니까 추천사 얼마나 잘 쓰시는지. 맞아요. 뭔가 느낌 있게 앞쪽에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건너뛴 것 같습니다. 빨리 읽느라고. 네, 어쨌든 강하길 소설가 그리고 권기면영 작가라고 해야 되나? 연구자 작가 이렇게 두 분의 추천사를 받으신 또 에피소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네. 또 에피소드 저한테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에피소드랄 게 뭐 별로 있진 않지만 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표지 디자인은 사실 늘 저희가 하는 분하고 했어요. 이제 북트리거의 모든 표지를 사실 하시는 분? 네, 정은경 디자이너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유명한 베테랑 디자이너신데요. 그러니까 외부 디자이너인 거죠. 프리랜서. 네. 근데 이 책을 할 때는 조금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늘상 했지만 이 디자이너는 원고를 진짜 꼼꼼히 다 읽거든요. 근데 그런 디자이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집자보다 더 열심히 읽고서는 편집자한테 지적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지적이 다 맞을 때가 많아가지고 현타 오는 그런 디자이너인데
이 책을 읽고 원고를 읽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말을 감상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서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됐구나. 이 책 지금 표지를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운데 이 책은 사실 좀 만져봐야 되는 책입니다. 맞아요. 네, 손으로 꼭 만져보기를 표지를. 추천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바탕이 검은색인데 여기에 코팅을 좀 특이한 코팅, 이름이 벨벳 코팅이라고 해요. 아, 벨벳이구나. 네, 왜냐면 그 벨벳 느낌 아시죠? 벨벳 소파의 그러니까 종이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벨벳 천 같은 느낌을 내는 그러니까 후가공, 코팅인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검은색에다가 했고 그리고 띠지를 벗기면 위에가 영문 제목이 크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5라는 한글 제목은 그냥 밑에 깔려 있고 영문 제목이 메인인 좀 특이한 책인데 이 서체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더5 영문 서체가 이게 또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술을 놓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형압이라고 해요. 그 가공, 형압? 예, 후가공에서 아까 벨벳 코팅처럼 형압은 많이 원래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약간 튀어나오게 하거나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형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로 튀어나와 있죠. 네. 오돌토돌하게. 네. 근데 이게 형압은 원래 많이 쓰는 거지만 약간 이 술을 놓는 느낌. 네. 이게 되게 그러네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 이거는 어떤 이 책에 대한 되게 그 이해도가 높고 애정 뭐 이런 게 되게 느껴져서 희생자를 생각하면서 술을 넣었다고 아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책이고 그리고 당연히 뒤쪽에는 이거는 뒷표지는 사실 책의 뒷표지가 저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데 좀 깔끔하게 그냥 이 5 여자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폴리, 애니, 엘리자베스, 케이트, 메리 제인. 이게 그러니까 메인 카피인 거죠.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게 선정이 된 그 표지지만 최종 표지지만 B컷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 시안 중에서 네. 안타깝게도 탈락한. 채택이 안 된 그 B컷도 지금까지도 기억 남는 게 되게 많아요. 눈에 확 띄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 갈렸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게 제일 무난했어요. 이게 제일 무난했다고요? 네, 이게 무난하고 그 다른 B컷들은 좀 파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실 저희 회사가 아니었으면 그걸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어떤 것들이었냐면 주로 이 여성들의 유품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나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자세하게 나와요.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모자나 그 신발 그런 사물들을 배치한 식의 표지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파격적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최종 결정된 표지는 어떻게 보면 무난한 그리고 원서랑도 약간 비슷한 여자의 뒷모습, 옆모습, 뒷모습, 네네, 약간 뒤돌아가는 식의 모습, 네. 예, 이런 게 최종 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제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네요. 제목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제가 되게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 제목 솔직히 어떠셨어요? 더5 약간 그러니까 네.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는데 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막 기습 질문을 드렸는데 왜냐면 저도 알아요. 이게 지을 때도 정말 뭐 이게 최고야라고 지은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좋으면 제목을 못 짓겠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근데 제가 담당자인데 저한테 안 나오면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당연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거를 같이 올려봤지만 뭐 5사람, 5 이름 이런 것도 해보고 무슨 문장도 넣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제가 더5예요. 더5를 더 넘어설 만한
원제를 바꿀 만한 진짜 이거다 싶은 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책도 다른 제가 자꾸 회사 핑계를 대지만 다른 회사에 훌륭한 편집자가 하셨으면 제목을 조금 다른 식으로 뽑아서 더 조금은 더 띄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더5를 검색하면요, 지금은 약간 다른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그 더5라는 영화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도 조금 신기하긴 한데 5 희생자에 대한 얘기라서. 근데 한국 영화예요. 웹툰이 맞아, 원작인. 맞아. 제가 만화를 보기도 했는데 이 책이랑은 관련이 없는데 또 묘하게 연쇄살인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마동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더5 검색하면 너무 마동석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속상하고 잘못했다. 이게 검색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는 더5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게 검색해서 그게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고 뭐 되게 대단한 제목이 나올까 싶진 않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올렸던 후보 중에 이게 있거든요. 제목이 폴리, 애니, 엘리자베스, 케이트, 메리 제인. 네. 그러니까 이 5 여성의 이름을 그대로 길게. 근데 차라리 이런 시도를 제가 바깥에서라면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근데 회사에서는 아마 안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제목이 저도 아쉬워요. 네. 더5 제목 얘기까지 해주셨고, 저는 그 제목에 자수처럼 돼 있는 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고 만져보질 않았는데 이제 지금 말씀 듣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약간 오돌토돌한 이 느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인스타에 이제 공유하려고 이제 예고 겸 방송 예고 겸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엄청 사진빨을 잘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러신 게 아닐까? 아니 그런가요? 근데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표지와 이 그림과 색이 되게 좋았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책 이야기 조금 나눠봤는데 이제 음악 듣고 와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신청곡은 제가 좋아하는 이센스라는 래퍼의 슬립 타이트라는 곡입니다. 그냥 자기 전에 들으면 좋아요. 아 그래요? 안 졸려나? 근데 슬퍼요. 이 노래도 되게 슬픈 노래. 네,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일지 듣고 올게요. 저는 처음 들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센스의 슬립 타이트군요. 듣고 왔습니다. 잘 때 듣기 좋은 노래인지 여러분 욕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욕을 들으면서 자는 건가요? 네, 어쨌든 잘 듣고 왔고요. 그러면 또 빠르게 또 다음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게. 네, 저는 이 저자죠. 헨리 로벤홀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원래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고 이런 책을 어찌하여 쓰셨는지도 혹시 알고 계시다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책에는 이제 원소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고 프로필이 막 검색해서 알아내서 다시 프로필을 만들어서 적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재구성한 걸 보면 뭐 역사가 저술가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방송인이기도 해요. 방송도 많이 하시고 영국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 여성사를 전문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재밌어요. 그리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에머스트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에서 영국사와 예술사, 역사학을 또 전공했고 지금은 런던에 살고 있고 보면 뭔가 갤러리의 큐레이터, 미술품 딜러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되게 뭘 많이 하셨네요. 네, 되게 이 사람도 아마 트위터도 열심히 하던데 그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가, 이것저것 빨빨대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2005년도부터 이런 작업을 조금 그러니까 꽤 젊은 나이부터 이런 걸 해온 거죠. 그러니까 기록 보관소에 묻혀 있는
자료들을 발굴해서 어떤 여성의 이야기와 희생자의 삶의 빛을 비추고 역사적 맥락을 되찾아주는 이런 저작들을 꾸준히 집필해 왔고 그래서 책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건 이거 한 권이지만 근데 이제 이 책은 더 파이브는 2019년에 출간이 됐고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어권 논픽션 중에 영국 최고 권위의 베일리 기퍼드 상이라는 게 있는데 논픽션에 주는 상이죠. 그거를 수상했고 대상을 그리고 뭐 당시에는 이제 선데이 타임 베스트셀러 1위 뭐 무슨 책 1위 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늦게 나왔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좀 영화나 드라마화가 많이 된 작품들을 좀 썼어요. 그 레이디 워슬리의 변덕 뭐 이런 것도 있고 BBC의 레이디 W의 스캔들로 영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책도 또 있는데 그것도 드라마 모티브를 제공했고 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가 봤는데 막 사진이랑 영상을 찾아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미인형이시네요. 굉장히 예뻐요. 이 사진은 좀 못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요? 책에 실린 사진은.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진짜 연예인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영상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염없이 봤던 기억. 진짜 아름다움 때문에 넋을 잃고. 예, 이분이 한번 와가지고 그러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왜 아름다움으로 좀 사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이렇게 계속 쓰고 계신 것도 되게 좋고 좀 이분의 책을 더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저는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더 파이브로 처음 만났지만 좀 계속 읽고 싶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좀 다소 뻔한 이야기지만 또 질문하자면 이 책에서 좀 주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편집자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아까 이제 강하길 소설가가 이렇게 추천사에 썼듯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책을 읽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를 바 없는 여성들이 너무도 부당하게 죽은 거잖아요. 부당하게 최후를 맞았는데 범인을 못 잡은 건 물론이고 그냥 당시에도 지금도 범죄자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있죠. 이 잭 어쩌구라는 사실은 굉장히 비겁하고 찌질한 살인마. 맞아요. 예, 이게 되게 소름 돋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알아낸 바에 따르면 사실은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건 다 여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일 수 있었으니까 죽인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이 살인마가 이름을 드높이고 상품이 되고 심지어 작품이 되고 그쵸? 이 사람 이름으로 뮤지컬이 엄청나게 유명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여행 패키지가 됩니다. 잭 더 리퍼가요? 예. 잭 더 리퍼 에어비앤비 검색하시면은 잭 더 리퍼 여행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소름 돋거든요. 끔찍하네요. 진짜. 예. 그 희생자들이 희생된 데를 잭 더 리퍼를 기리면서 뭐 잭 더 리퍼 옷을 입고 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도 불법이 아니고 이런 게 상품이 되는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을 동안 사실 희생자들은 몇 번이고 다시 100년 동안 계속 죽임을 당한 게 아닌가? 이게 이 책의 주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작가는 이게 무엇보다 이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너무 의롭지 않잖아요.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불의함 자체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라도 뭐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작가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어떤 인류를 약간 대표해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여성들을 우리의 자매, 친구 혹은 연인으로 다시 호명해서 진짜 제사를 지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 책 자체가 약간 그런 제사 느낌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사라고 하시니까 또 네.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책 쓰는 작업, 기록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구나. 뭐 뻔하지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던 저는 독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1부 마칠 시간이에요. 13회 마칠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네.
왜냐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인쇄소에서. 근데 역시 얘기를 하니까 좋은 책 얘기를 나누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책 얘기를 되게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불러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여기 최초입니다. 그래서 역시 애매한 언니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디든 불러주시면 네. 제가 그냥 가서 얘기를 종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그냥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면 좋을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기억하셨다가 바로 섭외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매한 언니들 13회 더 5 이야기 재미있게 나눴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책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악으로는요. 새소년의 집에 듣고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